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삼사병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주가는 이제 3주 만에 이제 5일선 회복을 하면서 16만 원대를 다시 또 이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급락해서 갭다운해서 양봉이 이제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터칭을 해주면서 양봉이 나왔고,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미노젠의 어떤 급등 소식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두루두루 지금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형주 양봉이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52,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90, 제약이 4.19. 결국은 이제 오너리스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려로 이제 빠졌다라고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또 여전히 이제 기대감은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부분이다.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났죠. 그리고 시간의 가격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0원 정도 더 올라서 16만 3,2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었던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양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캔들을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게 또 한 번 이제 수급상에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이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양매수를 해주든지 한쪽이 아예 좀 굉장히 매도 폭이 작든지 이런 어떤 수급의 구조가 일대에 올라가는 흐름을 이번에도 또 보여줬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올라가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13.98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봉에서 이제 일별 주가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장중에는 일단 계속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영향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연속으로 외환도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이 3월 달에 만들어내었던 좁은 이 박스권은 이제 강력한 사실 좀 지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오너 리스크를 좀 뒤흔들 만한 이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갭다운 하면서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그 부분은 빠르게 일단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분봉의 흐름들을 3분봉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오전장까지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이오 쪽에서 강한 반등들이 이어나면서 이 고점을 한 번 더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오전장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이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 다시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21선, 5일선에 회복하는 어떤 구간에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다음 주의 흐름이 이어질지의 어떤 기대감들을 해놓고 일단 마쳤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혼조세입니다만 그래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수급이 정상적으로 다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연속되는 어떤 흐름들을 이 4월달 흐름들을 5월달에도 다시 내면서 이 17만 원대, 18만 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121선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6개월 영업일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가 돌파가 되는 어떤 지점이 지금 18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결국 이 라인이 이제 넘어가야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바닥을 확인을 해주면서 이제 이 장기간 진행되었던 박스권의 어떤 탈출에 대한 어떤 시점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국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기사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 이제 중반 후반부터는 셀트리온 관련되는 기사가 이 오너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그룹 승계 구도에 오너 리스크가 나왔다는 것은 뭐 단적으로 결국은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호적의 이제 혼외자가 자식으로서 이제 법원 판결로 인정되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상속 재산을 나중에 나눠 가질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 지분 구조라든지 지배 구조에서 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진석 준속 관련되는 자재 말고 새로 이제 두 딸이 이제 호적에 이제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올해 들어서 셀트리온에 관련되는 이런 이제 송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정기주총을 통해 가지고 경영인선에 복귀할 때 이전에 또 이제 이 서준석 이제 차남에 관련해서 뭐 행불도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또 사내 또 복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뭐 이야기가 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러다가 지금 또 이 혼외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그 진행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진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M&A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이제 신약 후보 관련되는 물질로 하면서 계속 이제 바쁜 한 2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돌발적인 어떤 부분이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면서 4월 달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떨어졌던 이 원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 자체가 비상장사죠. 그래서 합병의 어떤 전초로 이제 홀딩스끼리 이제 합병을 했던 셀트리온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셀트리온 홀딩스로 이제 홀딩스끼리 합병을 했죠. 근데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홀딩스의 지분 97%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속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있고 홀딩스가 이제 셀트리온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또 이렇게 가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상습법에 따라서 별도 요원이 없으면 뭐 배우자 자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두 딸이 이제 호적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한테 가는 부분들이 이제 줄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홀딩스의 어떤 지배력이 많기 때문에 서정진 명예의 어중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자제와 이렇게 호적에 들어왔던 이 두 달간의 내용들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태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또 이제 기사로 보게 되면 뭐 사실혼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혼은 아니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돈을 주었던 부분들도 협방이고 뭐 내연도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송사들이 우리 투자하는데 참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의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장남과 이 차남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또 이 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두 딸의 이제 어머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서린홀딩스하고 이제 서원 D&D 이 회사들이 이제 뭐 그 셀트리온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뭐 거래라든지 지분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게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나오겠지만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좀 불편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도 반드시 이제 복귀하면서 이 3, 4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감원의 어떤 최종 감리가 이제 7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이전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도 끝나면 이 3분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는 어떻게 될지가 이제 이 당시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M&A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회사가 이제 주총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공적으로 이제 잘 진행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바스첸 바이오와 이제 파트너십 관련되는 체결을 했는데 최근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 회사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좀 화두가 되었죠. 셀트리온이 여러 어떤 이제 바이오텍과 기술 제휴라든지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AI 기반의 어떤 회사들이 관심이 되는 것은 보통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후보 물질 개발에 상당한 많은 시간과 이 돈이 들어가는데 AI의 기반의 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데 그 기여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도 암전이 주최하는 피칭 대회에서도 뭐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이 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떤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MOU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계약들은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어제하고 오늘의 어떤 양봉들이 이어지는 어떤 양봉으로 다시 이제 1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로 결국 이제 돌파를 실적 발표 5월달에 유플라이마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어지면서 17만 원대를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러면 이제 그 추세 일봉도 좀 바뀌거든요.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